제가 쓰는 게 이게 뭐냐면은 곰플레이인데 곰플레이도 VR 모드가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제 360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 누르면은 동영상으로 전환해줘요. 이렇게. 지금 보다시피 카메라를 거꾸로 달아놔가지고 제가 전진을 하는데도 후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저거 프리미어에서 다 한 번에 고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죠? 제가 아까 그 헬멧 있죠? 거기다 장착해가지고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다시피 이렇게 많이 흔들리죠. 스테블라이징 기능이 없어가지고 막 떨리면서 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헤드 마운트에도 이제 저기 그 짐벌이 달린 그런 떨림을 방지해주는 짐벌이 달린 것들이 있긴 한데 굉장히 고가여서 제가 그것까지는 수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떨리는 영상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내일 쓰게 된 이제 프리미어인데 여기 프리미어에 가보면 에디팅으로 가서 제가 이제 다운로드 받은 소스를 이렇게 열어볼게요.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이것이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는 거 같고요. 또 필요 없을 것 같죠? 하나 메뉴가 이렇게 있고 됐어요. 여기 제가 이제 잘못 찍은 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 애들 이렇게 들여서 넣으면 이제 내가 이 영상을 쓰겠다라고 이제 라이브러리에 넣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스티칭이 잘 된 거고 안 된 거고 동그란 원으로만 나오죠. 그리고 이게 이제 스티칭이 된 애는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프로 VR 플레이어라는 플러그인을 깔았는데 이제 고프로사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VR 플레이어예요. 이거를 설치를 하면 참 편한 게 뭐가 있냐면 이 화면은 VR이든 아니든 편집하는 화면이 될 거고 이거는 이제 실제 VR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네, 보다시피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스티칭이 된 걸 올리면은 이렇게 고프로에서도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죠? 깔끔하게.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이제 그 스티칭이 안 된 애를 쓰면 이렇게 돼요. 찢어진 듯이. 검정 블랙홀로 나오죠. 이런 게 문제가 생기니까 꼭 스티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제 스티칭 안 한 거 치고 보여드리면 플레이를 하면 자, 이게 이제 편집 화면이고 VR로 아까 봤던 화면을 쓸 때는 VR이라는 모드만 넣어주면 되고요. VR 이렇게 가서 보면 화면 하나로 쓰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눌러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죠? 고프로 플러그를 못 부르는 게 메모리 문제인지 하드웨어 문제인지 상태가 안 좋긴 합니다. 지금. 내일 아침에는 이거 고쳐놓고 써야 될 것 같아요. 고프로가 안 뜨네요. 이렇게 이 상태로만 확인을 해볼까요? 별이 아닌 모드에서 화면이 너무 작은데 플레이 하시면
이게 굉장히 많이 떨죠. 그죠? 여기 보다시피 두두두두두두 거리잖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짐벌을 머리에다 달든지 아니면 이렇게 등으로 해가지고 스틱 봉을 굉장히 높게 한 짐벌을 걸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돼요. 이렇게 보여도 되고, 참. 그리고 저 다른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짐벌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자, 이 샷이 이제 지금 떨리는 샷이 바꿔볼게요. 보다시피 고프로에서도 플레이하면 떨어요. 많이 떨죠. 그런데 이제 아유, 저 버릇으로 닫았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 이제, 이거, 이제 짐벌을 썼을 경우에는, 이거 짐벌을 안 쓰는 거구나.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짐벌을 쓴 거고요. 이 짐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높이가 높아야 돼요. 지금 카메라 높이에서 옆에서 보니까, 아까 그 사이드로 보이던 그 구조물 모터 있잖아요. 모터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이제 정면으로 보면, 이제 스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제 사람의 느낌이 있지, 뭐, 다다다다다닥 떠는 느낌은 많이 없죠. 그죠? 이렇게, 짐벌을 쓰는 게 좋긴 하다. 근데 짐벌을 쓰면은 느껴지지 않나요?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죠. 그죠? 키가 한 2m는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짐벌을 쓰면 좋은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구조물을 좀 써주는 게 좋다. 스티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샷을, 이 샷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야, 로봇, 팔로우 기능이 있는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트래킹 기능이 있는 애고요. 예를 들면, 창이 먼저 뒷방향으로 서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앞으로 돌리면, 재밌게도 이게 좀, 저연령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운드나 이런 것들도 게임처럼 들어있어서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려줘요. 근데 찾다가 이거 이미지 인식으로 찾는 거다 보니까 찾다가 어느 순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너무 멀리 가면 이게 못 찾아가지고 지가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추적하게 하려고 저는 찍게 하고 있고요. 이것도 짐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슈팅카에는 사실 짐벌이 달려 있어요. 근데 얘도 이제 짐벌이 없어서 떨리는 느낌을 이제 계속 가져가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 소프트웨어 보면은 떨림 보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얼마나 좋은 것까지는 확인 못 해봤어요.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하는 건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제가 계속 쫓아오죠. 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찍었어요.
그 하드코어 헬리 같은 경우는 입체 안경으로 해서 입체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보다시피 요거는 완전 뒤에까지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화면만을 전개해서 보는 방식으로 만든 VR, 반쪽 VR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뒷면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 카메라 렌즈를 그 사람 거의 눈높이에 좀 비슷하게 약간 내려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고프로 같은 액션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보면서 액션을 할 때 얘는 이제 아이 컨택을 여기다 하겠죠. 그죠?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 해가지 이제 액션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것보다 더 나은 샷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다 1인칭이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두 대의 카메라만 앞에 달고 계속 쓰고 다녔던 거죠. 고프로를 썼군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CG를 쓰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CG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액션 배우들이에요. 전부 다 스타트팬.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 릭을 짜가지고 이제 커스텀해서 이제 만든 샷인데요. 여러분 중에 이제 그 영상 애니메이션과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담당 교수님께 듣기로는 내가 이제 카툰 그린 거를 통해서 분야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과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좀 내일도 따라서 하겠지만, 우선 합성할 때 대부분 키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특수한 색상을 투명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크로마키라고 하는데, 이런 샷들입니다. 이런 샷. 제가 이제 요건 제가 촬영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입한 유료 사이트에서 이제 얻은 영상인데, 여기 뒤에가 이제 그린 스튜디오, 뭐 대부분 그린이나 블루를 쓰는데, 이렇게 놓고 이제 프리미어나 이런 곳에서 키어로 딱 따면 여기가 다 투명 처리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카툰으로 그린다, 혹은 3D를 할 줄 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특수한 색상을 저 뒤에다 놓고 하는 방법도 하나의 아니지만 하다 보면은 저게 이제 테두리가 파란색이 뜰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반투명이나 이런 거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렇게 안 하고 카툰 그리거나 이럴 때는 보면 PNG라는 이미지로 하면은 PNG 자체가 뒤에가 이제 깨끗한 투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PNG로 그림을 그려서 주시면 돼요. 또는 아니면은 뭐 3D 렌더링을 한다고 할 때는 렌더링 할 때 PNG로 렌더링 하거나 아니면 타가로 렌더링 하면 저 뒤가 투명한 걸로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이제 AVI로 돼 있는데 이거 하나의 파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PNG나 이런 거 할 때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샷, 뭐 001, 002, 003 해가지고 뭐 781까지 뭐 이렇게 딱 되잖아요. 숫자가 연달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진짜 문제네. 숫자가 연달아 돼 있다면, 그러니까 이름에 숫자가 이렇게 연달아 숫자로 연달이 들어온다면 얘가 이제 영상 처리가 돼요. 여기서 이제 시퀀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걔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는 그 그림을 저렇게 PNG 시퀀스로 해서 가져오면 돼요. 블루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리고 어떻게 쓰냐면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미지 한 장을 넣을게요. 아, 잘못했어요. 넣었는데. 컴퓨터가 깜빡깜빡이네. 자, 이렇게 이 샷을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던 뭐 합성할 게 있다면 여기다 이걸 넣어주면 돼요. 제가 이제 쓰고 싶은 거는 요 샷이었고, 요 샷을 이렇게 위에다가 얹혀놓으면 돼요. 이렇게 얹혀놓으면 이렇게 두 개의 샷이 겹쳐서 보일 테고, 보다시피 여기 제가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프리미어 이제 기능 중에 이펙트 기능이 하나 있고요. 여기 키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키가 나. 칼라 키로? 여기는 이제 VR용 뭐 이펙트를 할 필요는 없어요. VR용 이펙트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줄 때는 VR 이펙트를 해요. 전체 화면에 줘야 돼요. 근데 국수적으로 조그맣게 있는 것에 뭔가를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이펙트를 써도 상관없어요. 키어를 주면 키를 이렇게 스포이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빵 뚫려요. 이제 이런 걸 크로마키 기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PNG를 주면은 이런 현상이 안 나지만 얘가 이제 그 크로마를 주면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죠? 테두리가 이렇게 특히 날려요. 특히 머리카락 이런 데가 제일 심하죠. 이런 거를 보고 대부분 이런 거 맞추거든요. 톨러런스 값이나 이런 거 약간 투명도 조절을 하고 엣지를 심을 좀 빼고 2픽셀 정도만 되면 돼요. 3, 4, 3, 4는 좀 세네요. 3 빼고 여기다가 이제 너무 계단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패드 값으로 한 2나 3을 주면 약간 뭉개져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어쨌건 간에 이미지가 약간 테두리가 이쁘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떨어져. 요 상태에서 이 객체를 네이버 좀더 버텨야 될 텐데 이렇게 놓고 크기를 좀 작게 해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제가 이렇게 이 테이블 위에 서서 음악을 연주하는 조그만 소민처럼 만들려고요. 그래서 플레이를 그냥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그죠? 연주 잘 하고 있죠. 그런데 얘를 제가 VR로 바꾼다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합성돼서 그럴듯하게 보이죠. VR로 할 때는 이렇게 잘린 뭐 허리까지 잘린 영상이나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그죠? 어차피 전신으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려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전신으로 나오는 게 합성하기 좋아요. 그리고 얘기했듯이 이렇게 여기 실제로 얘가 들어간 영상은 사실은 이제 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촬영할 때 1920, 1080 그냥 일반적인 HD 사이즈로 촬영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얘가 거의 이 밖에 있는 우리 VR은 대부분 8K가 좋은데 우리가 그 학생 차원에서는 8K 카메라를 쓸 수 없어서 4K 정도 카메라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이 뜰 거고요. 여기 프리미어 이제 저는 이제 만들던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이제 뉴 프로젝트를 하면 됩니다. 뉴 프로젝트를 하시면 프로젝트 이름을 적으라고 하죠. 그냥 저는 이렇게 360 VR NLE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곳이 이쪽에도 이렇게 저장이 된다네요. 그래서 저장을 이렇게 누르고 그럼 이제 프로젝트로 구성하게 돼요. 원래 이런 편집 툴 쓰거나 이럴 때는 모니터를 2개 정도 써야지 자유롭게 쓰는데 우선 하나의 모니터를 할 수밖에 없으니 우선 어떻게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프로 쪽 계속 예를 뜨네요. 그래서 여기 뭐 모드가 여러 개 있는데 이 화면 창을 바꿔주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레이아웃이 단순한 편집하는 게 대부분 에디트고 그다음 뭐 효과나 이펙트 넣을 때는 이 이펙트란 창인데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게 창이 이제 너무 적고 그러니까는 레이아웃을 자기네 나름 효율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모아 놓은 거예요. 레이아웃을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디트를 바꾸면 이렇게 나오죠. 요거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이제 쉬운 툴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름 적어줬던 프로젝트 이름이 있죠. 360 VR NL이라고 있고 여기에다 영상 소스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였고 여기 안에 있었네요. 이렇게 있었고 4개의 클립을 이렇게 넣었어요. 프리뷰를 만드느라 잠깐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잘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됐다, 안 보인다. 여기 이제 이 슬라이더는 이미지를 크게 보이게 할지 작게 보일지 리스트를 보게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어를 뉴 프로젝트를 실행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에디트 모드고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에디트 모드. 그러면은 저 영상 소스를 제가 편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촬영한 그 영상에 대한 정보가 뜨는데 초당 24장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영상들이네요. 고프로 VR이 최고 해상도에서는 24프레임으로 좋아요. 영화가 뭐 대부분 24프레임 쓰니까 영화 쪽에 맞게끔 했다라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기능적으로 이 스펙을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아마 24프레임에 한정된 것 같고요. 요즘에는 60프레임, 뭐 120프레임까지 찍는 장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슬로우 모션이라 좀 느리게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초당 스피드가 뭐 1000대가 넘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찍는 거죠, 한 순간에. 여기까지 FTP 접속해서 다운로드 다 받으셨나요? 갖고 있나요? 접속이 되는지 접속이 어려우신 분 있나요?
다 그렇네요. 이렇게 이제 영상이 들어오면 제가 이게 소스 창이고요. 이게 소스 창이고 이 창은 이제 편집된 결과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 창. 그래서 소스를 가져다가 여기 이제 이게 이제 트랙이고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보면 여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한번 영상 더블 클릭하면 저 소스 창에 뜰 거고요. 이런 식의 영상이고 이렇게 이런 영상 있죠. 자,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을 걷어내고 하도록 할게요. 이거 보시면 퍼포먼스가 좀 따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제 카페로 향하는 모습을 촬영한 거거든요. 마음에 들면 그냥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넣어도 돼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도 되고 편집 여기 잘라야 될 게 없다면 이렇게 직접 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넣고 그럼 여기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필요한 거 더블 클릭해 볼까요? 이 샷은 이제 카페에 앉아있는 샷인데 손이 먼저 나오니까 영화도 보면 이렇게 셔터를 탁 치잖아요. 그죠? 슬레이트를 탁 치는데 그 부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 정도 속도 써야겠다 싶으면 여기다가 in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크인이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는 in, i를 누르고요. 이쪽 가서 자 여기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찍었는데 여기를 in으로 할까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in으로 하고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손이 나오기 전 거를 아웃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in, out. 그래서 여기다가 in, 여기다가 out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떨구면 되겠죠. 이렇게. 뒤에 트럭이 붙는 거예요. 보면 타고 가다가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제가 세 번째 샷은 이렇게 있고 쫓아오는 샷인데 제가 처음에 이게 잘 안 쫓아와서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가 인 여기 스티칭을 하면서 여기 가운데 영상 그 뒷영상을 반반 쓰다 보니까 제 뒷모습이 이렇게 반씩 이렇게 잘려 보이죠. 여기가 제가 뒤돌아서 가는 모습을 잡고 여기를 인 여기를 아웃으로 잡으면 되겠죠. 멈추기 전까지. 프리뷰가 잘 되는 건 이제 컴퓨터 퍼포먼스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여기를 아웃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것도 인, 아웃 잡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떨구면 돼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올리고요. 여기에서 인과 아웃을 이렇게 땅땅 잡으면 돼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트랙에다가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뭐 대담이지만 이 국부 이 제가 쓴 게 기어 VR인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경계 이렇게 영상 두 개를 쪼개놨다는 거 보이는 게 여기 보면 이렇게 스티칭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죠. 여기 이제 경계 부분이 잘 안 돼요. 뭐 요즘 좋아진 소프트웨어들은 여기 경계 부분 잘 처리를 하지만 한 3년 전 모델이니까 그다지 이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적인 영상을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가서 여기 이렇게 인아웃을 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프리미어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NLE 프로그램들이라는데 넌 리니어 에디팅 프로그램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순서를 뭐 아무렇게나 막 순차적으로 안 넣어도 되는 이런 편집 툴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든 아마 이런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스토리를 가졌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서 공원을 가로질러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신다라는 방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서 공원을 가로지르려면 제가 요게 이제 프리뷰가 잘 안 되죠. 퍼포먼스가 이 공원을 가로질러 이제 걸어서 가는 게 맨 뒤에 있네요. 그래서 순서를 바꿀게요. 제가 이거 가운데 있는 클립을 들어서 뒤에다 붙이고 스냅핑이 돼 있어서 탁탁탁 자석처럼 붙을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당기고 얘도 이렇게 당길게요.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자전거를 타고 가서 공원을 가로질러서 제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신다. 뭐 샷이 되게 많은데 커피숍을 이렇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샷도 있고 실제로 큰 공원을 가로질러서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영상 소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세 개만으로 이제 좀 압축을 해서 할게요. 그냥 이렇게 드러내서 하면 되는데 순서를 맞춘 거예요, 제가. 그게 여기 이제 이 툴을 이용을 한 거고요.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셀렉션 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단축키예요. 편집을 하다 보면 이거 아이콘 누르고 아이콘 누르고 왔다 갔다 하기 좀 귀찮으니까 대부분 그 편집하는 이 툴에는 이렇게 단축키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쓰다 보면 자동으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이 툴은 뭐냐면 두 번째 툴은 이걸 통째로 움직일 때 내 뒷부분을 잡고 내가 여기를 잡고 움직이면 저 뒷클립까지 덩어리로 잡혀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편해요. 만약에 여기 아까 이렇게 있었고 제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이거 하나 잡고 한 번 움직이고 이거 잡고 한 번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잡고 움직이면 이거 동시에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그 잘린 영상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슬라이딩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계 부분에서 얘를 밀고 얘를 당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시에 잡아서 할 수 있다. 얘는 자르는 거, 영상을 잘라내는 거고 여기가 슬립 모드가 이것도 이제 슬라이딩으로 해가지고 영상 앞뒤를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경로 만들 때 쓰고, 이거는 이제 화면 이동할 때 쓰는 거고, 글자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편집해 놓고 보면 제가 이렇게 잡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무의미한 이 주변 앰비언트 사운드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거 이제
제가 이거를 지우고 어, 배경음악을 넣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이거 들어가 보면 여기는 비디오, 요거는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오디오를 잡고 제가 지우려고 해도 동시에 잡혀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동시에 지워지죠. 영상하고 링크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영상하고 사운드를 링크를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오른 버튼 눌러서 보면 언링크라고 있고요. 언링크를 누르면 이제 따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거 지우고 역시 이것도 언링크 이걸 지우고 이것도 언링크 해서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언링크라고 있어요. 누르면 누르면 사운드랑 영상을 분리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하는 영상을 배치하고 사운드를 제거해 보세요. 그 슬라이더는 이제 영상이 굉장히 길어지면 줄였다 키웠다 하면서 전체 트랙을 보는 부분에 대한 슬라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슬라이더는 시간을 움직이는 슬라이더. 제거를 하시고 여기도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이걸 VR로 보고 싶다면 여기에 가서 원래는 여기 없었는데 여기에 가서 이거를 탁키면 되려나? 그러니까 줌을 줌 영상 녹화인가요? 화면 공유를 하면은 저렇게를 뜨고 가더라고요. 이걸 눌러서 이걸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약간 파노라마 이미지를 늘린 것처럼 보이죠? 저 이미지를 딱 누르면 이렇게 360 이미지로 고프로 VR 플레이어를 설치하면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에러를 통해서 안 나오고 있어요. 껐다 킬 수도 없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VR에 상호 다 보이죠? 첫 번째 해줘야 되는 건 영상을 배치를 하고 사운드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마스킹으로 저희가 찍힌 부분을 지우는 거예요.